이번 영상에서는 이별이 왜 이렇게 힘든지,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는지 심리학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학자 헬렌 피셔에 따르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다른 고통보다 유달리 더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피셔 박사는 이별한 사람들의 뇌를 MRI 촬영했는데 독특한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이별한 사람들의 뇌는 사랑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뇌와 비슷했던 것입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별한 사람들의 뇌에서는 두근거리는 감정을 제공하는 도파민, 몸을 흥분 상태로 만드는 노르에프네피린, 몸을 긴장하게 하는 코르티졸, 이 세 가지의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호르몬들이 연애 초에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기도 하는 그런 뇌 상태와 비슷한 것입니다. 하지만 연애 초와 다른 것이 있다면 헤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별 직후에는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나를 떠나간 그 대상에 대한 감정이 더욱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헤어진 연인을 사귈 때보다 더 그리워하게 될 수도 있고,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만 원인을 찾아내고 분석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모두 호르몬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지속적으로 코르티졸 같은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고 감각기관의 예민함이 증대가 되는데요. 우리 몸은 이를 오랫동안 견디기 어렵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별 직후에 몸살이 나는 이유가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돼서 면역력이 저하가 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라든지 대상을 잃었을 때 느끼게 되는 심리적 고통을 애도라고 부릅니다. 애도 반응은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로도 나타나지만 인생에서 중요했었던 대상의 상실, 예를 들면은 은퇴라든지 자녀의 독립이라든지 애완동물의 죽음과 같은 상실에서도 애도 반응이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상실이든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느낌은 마음속에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상처가 덧나지 않게 이별하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정신과 의사 엘리자벳 퀴슬러 로스는 적절한 애도를 하기 위해서는 5개의 특징적인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단계는 크게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순차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단계별로 시간차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자신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감정을 갖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계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정입니다. 부정은 쉽게 말하면은 현실 부정을 말합니다. 우리 아직 안 헤어졌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일시적으로 상실의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삶에서 없어지게 되면은 분명히 감정적인 파도가 밀려올 수밖에 없는데 파도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격의 강도는 우리를 압도해서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의 마음은 현실을 부정함으로써 상실을 천천히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 단계는 너무 심하지는 않으면은 반드시 애도에 필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현실의 일들을 흡수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분노입니다. 분노는 화가 나는 것이죠. 이 분노의 대상이 떠나간 사람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고 내 자신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 그때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나는 진짜 멍청해. 이런 식으로 무언가 잘못한 대상을 찾고 그것에 대해서 화나는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강력하고 활활 타는 분노의 감정은 보통 애도 초기 단계, 그러니까 이별을 한 지 별로 안 되어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누구든 상실을 겪게 되면 상실에 대한 사랑했던 감정, 미운 감정, 상반된 감정이 동시에 들 텐데요. 사랑했었던 감정들이 미워하는 감정에 땔감이 되면서 상대방에 대한 더 큰 분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에서 상대에게 품었었던 미움의 감정이 자신에게 오기도 합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대신 스스로 차인 게 당연한 사람처럼 본인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화를 푸는 거죠. 초기 정신분석에서는 이런 타인에 대한 분노가 방향을 틀어서 내 자신한테 올 때
사람들이 신경증적인 증상이 걸릴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분노의 단계도 건강한 애도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단계이고, 너무 깊게만 빠져들지 않는다면 대상에 대해서 화를 내고 욕을 해보고 하는 것도 회복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타협입니다. 타협 단계에서는 상실의 고통이 너무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상실한 대상과 다시 재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이별의 아픔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엇이든 하고 싶은 마음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헤어진 연인에게 다시 연락을 해보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헤어진 연인의 빈자리, 공허함을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빠르게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종교가 있는 경우에는 신에게 기도를 할 수도 있고요. 하여간 타협 단계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연인이랑 이렇게 헤어져 버리는 내가 어쩌지 못하는 그 상황이 불러일으키는 좌절감, 무력감을 극복해내고자 자신의 삶의 전반적인 통제감을 되찾기 위한 노력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상실한 대상과 재회를 하게 되면은 애도의 과정이 여기서 끝나게 되지만, 또 상실의 경험이 찾아오게 되면은 쉽게 무너질 수 있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단계는 우울입니다. 더 이상 상대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한 형태로 느끼는 단계이고요. 이제 쉽게 말하면은 더 이상 상대와 만날 수 없다. 그리고 상실한 대상이 더 이상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파동이 큰 감정들이 1, 2, 3단계에서 다 지나가고, 이 우울 단계에서부터는 슬픔이라든지 고독이라든지 정적인 감정들을 느끼면서 사회적 관계로부터 약간 위축되고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식욕이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잠을 쉽게 들지 못한다든지, 삶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등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 표현을 적게 하면서 스스로 고립이 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 우울 단계에서는 대상의 상실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면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소화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수용 단계인데요. 이 수용 단계에서는 내게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부터 차근차근 다시 인생을 살아나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수용 단계에 들어섰다고 해서 성인 군자처럼 이별에 대해서 완전히 초연해지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고통스럽고 상대에 대한 강한 그리움을 많이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 단계와 많이 다른 것이 있다면, 더 이상 헤어진 현실을 부정하지도 않고 다시 되돌리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도 슬픔이라든지 후회의 감정은 존재할 수 있지만, 1, 2, 3단계처럼 자신을 과보호하거나, 아니면 상대에게 분노를 표하거나, 아니면 재회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동들은 나타나지 않고, 보다 자신의 삶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네, 이렇게 애도의 5단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애도에 대해서 이렇게 5단계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게 반응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애도가 오는 시간차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이 5단계 중에서 어떤 단계인지도 모르겠는 그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하여간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느끼면서 상실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맞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버린 공간과 다시는 함께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이겨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내면의 감정들을 소화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주는 어떤 시련이라든지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정면으로 직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상실을 겪은 후에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감정들은 고쳐야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교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소화를 시켜야 되는 감정이고, 소화해내기 힘들다면 좀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지도 얻을 수 있고, 또 무엇보다 내가 겪고 있는 상황들을 좀 객관적으로 나 스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통찰 같은 것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내가 겪고 있는 이 힘든 상황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런던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우울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기만 해도 우울을 어느 정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감정 나누는 게 조금 서툴고 힘든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글로 써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별을 하게 되면 다양한 감정들이 드는데 엉켜있는 생각, 그런 감정들을 이름을 붙이고 좀 명확화하는 작업을 하다 보면은 본인이 겪고 있는 혼란들이 조금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중요했던 대상이 상실되면은 우리는 삶의 의미와 살아가는 즐거움을 잃고 이게 다 무슨 의미야 하면서 일상생활을 조금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일상성을 잘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별 이후에도 세상이 끝난 것 같지만 세상은 끝나지 않았고 삶은 지속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일상을 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버티기 힘들겠지만 최대한 일상의 밸런스를 찾을 수 있도록 나를 지키면서 균형 감각을 유지하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잃는다는 것은 사실 누구에게나 다 힘든 감정이죠. 저도 심리학을 배웠고 또 어떻게 하면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지 그 방법론적인 것들도 다 알지만 막상 이별이 다가오면은 저도 많이 무너지고 부정적인 감정들의 어떤 소용돌이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에 무너지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애도 과정임을 알고 그거를 있는 그대로 직면할 때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건강하게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마음대로 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